양육비를 찔끔찔끔 주면서 괴롭히던 남편이 면접교섭은 또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양육비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할 거면 애들 보지 마 했더니 남편이 그래?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지? 부인이 그래 그럼! 안녕하세요. 푸른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뒤에 양육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다툼이 생겼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블로그 사례 요약 부탁드립니다. 요새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했던 실제 사례 중에 이혼 뒤에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송까지 했던 전 남편에 대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3명을 낳았어요. 3명을 낳은 뒤에 남편의 이제 가정폭력을 이제 주된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서로 자녀를 양육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바람에 양육권을 이제 누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툼이 있었다가 결국은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좀 많이 어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엄마가 양육을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양육비로 매달 20일 날 얼마를 줘라, 150만 원을 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혼한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이혼한 뒤에 다른 남자와 이제 재혼을 해서 다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은 이혼한 아내가 재혼한 게 못마땅해서 그런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양육비를 자꾸 제대로 안 주면서 괴롭힌다, 신경을 좀 거슬리게 만든다, 이런 상황을 자꾸 연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일 날 양육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20일 날 양육비가 15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0일에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주냐 라고 전화를 하면 한 며칠 있다가 한 50만 원 주는 거예요. 150만 원 줘야 되는데 왜 50만 원 줘? 그러면 또 며칠 있다가 또 한 5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혼하고 양육비 받느라고 매달 몇 번씩이나 이렇게 전화를 해서 내가 애걸 복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재혼한 남편의 눈치도 좀 보이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더 괘씸한 거는 얄미운 거죠. 이렇게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면서 이렇게 찔끔찔끔 주면서 괴롭히던 남편이 면접교섭은 또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면접교섭 하는 날은 꼬박꼬박 와서 1분도 늦지 않게 와서 애들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더 싫은 거예요. 얄밉네요. 네. 그래도 양육비는 양육비고 면접교섭은 또 면접교섭이니 가급적이면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내가 면접교섭까지 못하게 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참았어요. 참았는데 이제 결국 그게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니까 이제 한 5년 되니까 이제 이 엄마가 지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번 달에도 20일에 안 들어왔네? 그럼 이번 달에 애들 보러 오지 마. 양육비도 안 주면서 애들 왜 봐? 면접교섭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 양육비를 내가 왜 안 줬어? 주긴 줬잖아. 했더니 이제 엄마가 20일 날 150을 줘야 되는데 너는 내가 맨날 전화할 때마다 찔끔찔끔 주고 면접교섭 하러 오기 전날 겨우 조금 주고, 이게 뭐냐? 그냥 판결문에 정해진 대로 해야지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이렇게 할 거면 애들 보지 마. 나 양육비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할 거면 애들 보지 마 라고 이제 화를 냈더니 남편이 그래? 그럼 나 애들 안 볼 테니까 나 그럼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래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홧김에 그런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웃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이 아내 집으로 소장이 날아온 거예요. 전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 양육비를 완전히 면제시켜 달라는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분이 이제 그 소장을 들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이 양육비 면제 신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를 협의해서 이제 정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정했더라도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한 달에 5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양육비를 줘야 될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 형편이 안 좋아져서 500만 원은 못 주겠다, 100만 원 정도로 낮춰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하면 변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사례도 이혼을 하면서 150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그거를 낮춰달라가 아니라 아예 안 주겠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 안 받기로 합의가 되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 입장에서는 안 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 왜 안 주겠다는 거냐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남편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찔끔찔끔 주는 사람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긴 줬는데 찔끔찔끔 주면 이게 제대로 준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안 준 건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단은 의무 위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행명령 같은 걸 신청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날짜에 제대로 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원이 경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위반하면 또 그 뒤에 뭐 과태료라든지 뭐 감치라든지 이런 제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한 3달 밀렸다가 나중에 3달치 한 번에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위반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미성년인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시기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이 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묵과하지는 않습니다. 고의성이 있고 다분히, 그리고 아이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재를 충분히 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기준이 중요한 거네요. 뭐 진짜 서로 그냥 구두상으로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를 네. 했다고 가정하면 그걸 녹취한 것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번 사례도 남편이 그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증거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거 봐라, 여기에 양육비 안 주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 그럼, 이렇게 분명히 대답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됐으니까 확인해 달라, 이런 소송을 낸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뭐 진지한 합의였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 입장에서 뭐 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양육비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아이들 양육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안 받겠다 해도 뭐 무방한 거죠. 그런데 이번 사례는 이 아내 쪽에서 홧김에 그런 말은 했지만 그건 진정한 의사에 의한 답변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초반에는 양육비를 안 준다고 지금 굉장히 그걸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그 얄미운 태도를 보고 화가 나서 홧김에 이제 그럼 주지 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진지하게 나 필요 없으니까 이제 양육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진지한 합의를 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와 달리 진지한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냐, 그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해줄 것이냐, 이걸 판단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성년 자녀들한테는 일단 불이익이죠.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그 합의가 과연 부모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여건인가, 이런 걸 면밀히 따져보고 그게 인정이 되어야만 그럼 양육비 지급하지 마라, 이런 결정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약간의 다툼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판결은 잘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한다면 양육비 면제보다는 어느 정도의 뭐 감액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상황이 좀 바뀌었다, 특히 이제 경제적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사례에서는 양육비를 좀 감액시켜라, 이런 결정을 법원에서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무상 양육비 주지 마라 이런 판결을 대놓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실 양육비를 제때 못 받는, 받긴 받는데 나눠서 받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정해진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뉴스에도 이제 많이 나죠. 결국 이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 그냥 그러면 엄마가 법원에 뭐 이런저런 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받으면 되지 않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또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노력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고, 그리고 또 뭐 양육비를 줘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막 재산을 은닉해 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막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안 받고 말지 뭐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감치에 이어서 뭐 여권을 압수한다거나 형사재판을 통해서 이제 실형 선고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끝까지 좀 추적해서 노력해서 양육비를 받아내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이제 뭐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면제해 달라는 소송을 낸 아빠,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